네. 저는 한 5년 정도 도박을 했고, 그리고 21년 한 5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한 650일 정도 단도박을 하고 있는 이제 막 30살이 된 청년입니다. 네, 제 직업은 그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마술이라는 특성 때문에 군대 입대에서도 군악대에서 이제 특기병으로 이제 마술 행사를 하는 그런 군복무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카드 소지가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카드 마술을 연습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마술 연습만 해야 되는데 군대에 남자들끼리 모여 있고 카드까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홀덤이라는, 저는 잘 몰랐지만 알고 있던 이제 다른 동기들에게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시간 날 때마다 홀덤을 하면서 좀 군 생활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홀덤이라는 거에 매력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계속 홀덤 할 때까지는 사실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내기도 막 몇만 원 내기 이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 가벼운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죄의식 없이 그냥 계속 즐기자, 뭐 노는 거 아니냐, 이게 시간 이렇게 보내면서 노는 거지 라면서 그냥 했었던 것 같고, 도박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 건 저녁 이후에 제가 우연히 이제 인터넷으로도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홀덤을 이제 자기 돈을 진짜 충전을 해가지고, 불법인 거죠. 그래서 그거 가능하다는 거를 좀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금씩 충전해서 하겠다는 게 계속 잃다 보니까 불어나고,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제가 모았던 것도 이제 잃게 되고, 월급도 들어오자마자 잃게 되고, 감당이 조금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내가 지금 도박에 빠졌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인드 스포츠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었고, 뭐 지금도 사실 그거에 대한 개념을 딱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냥 그런 유혹에조차도 아예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좀 생각을 배제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마인드 스포츠로 포장된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그것만을 즐길 수 있다면 진짜 프로 선수들이 뭐 되는 거고, 근데 프로 선수들도 뭐 그걸로 진짜 평생을 벌어도 될 돈을 벌었다가도 분명히 다 잃는 선수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냥 도박성이 아주 짙은, 근데 스포츠의 색깔을 지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저는 확실한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냥 노출이 되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불법으로 가는 길 또한 너무 쉽고, 주변에 또 그런, 요즘에는 또 학생들도 많이 한다고 들었고, 제 주변에도 저만 홀덤에 빠지고 저만 스포츠 토토에 빠지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냥 그거에 대한 열려있는 자체가 충분히 그 도박에 유입될 수 있는, 신입 이제 그 도박에 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예쁜 포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쾌락으로, 그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그 욕심 때문에 난 이걸로 지금 하던 일보다 편하게, 지금 하던 일보다 자유롭게, 지금 하던 일보다 더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과 그런 욕심들이, 쉽게 벌려고, 또 빠르게 벌려고, 또 즐기면서 벌려고 하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생각나면서 점점 더 그 착각이 커지고, 점점 더 욕심이 나고, 그 욕심 때문에 아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내팽개치고, 인간관계든 이제 그런 제 직업 하던 일이든 그것보다 이제 홀덤, 인터넷 홀덤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고 싶어지고, 그거에 대한 미래를 그리게 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짜면서부터가 진짜 내가 중독자가 확실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번의 이런 진짜 아쉬운 소리도 하고, 정말 뭐 사과도 하고 빌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이게 진짜 이건 안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또 있으니까, 좀 주변에 이제 그런 걸 이제 가족들하고도 공유하고 했는데, 이제 가족분들 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런 게 또 집 근처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담을 받으면 너가 이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다 도와주겠다라고 하셨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 이게 또 센터의 그 교육이
도박을 끊을 수 있던 시작이 되었던 게 돈을 절대로 갚아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스스로 감당해야 그게 시작이라고 말을 하셨고, 저는 이제 갚아준다고까지 했는데 그걸 못 갚게 하니까 처음에는 진짜 원망스러웠는데, 센터의 그런 교육 방침이. 근데 갚으면서 이제 스스로 깨달은 게, 진짜 이렇게 갚아 나가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단도박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당시에 저는 3개월이라는 그 치유 과정, 이 센터에서의 도움으로 완치라는 착각을 했었어요. 그 정말 버는 돈의 80% 이상이 돈을 갚는 데에 쓰여지고, 남은 돈이 정말 얼마 안 되는데도 내가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뭐 사고 싶은 뭐 조그마한 물건도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 있고, 이게 돈을 다 갚으면 또 그만큼 내가 버는 만큼의 또 많은 부분을 내가 원하는 걸 또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도박을 끊을 수 있겠다, 난 끊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3개월 동안 꼬박꼬박 갚고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도박을 정말 끊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브레이크 장치를 스스로에게 걸었어요. 뭐 통장에 있는 모든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가족 중에 한 명한테 공유해서 다른 데로 이체하는, 뭔가 이런 사설, 뭐 인터넷 도박 이런 데로 돈을 빠져나가서 쓰는 것 자체를 눈치가 보여서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스로에게 좀 수치심은 있을 수 있지만,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고 쑥스러울 수 있지만, 그냥 모든 걸 공개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카카오페이에 5만 원의 돈이 들어왔는데, 그 5만 원의 돈으로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도박 중독자가 아니고 난 완치했으니까 그냥 남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모바일 게임에 뭐 게임에 충전을 해서 뭐 캐시 충전을 하듯이 나도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좀 지루하니까 그냥 이 5만 원으로 충전을 해볼까? 왜냐면 그거는 또 입출금 내역이 없었던, 그냥 이제 인터넷 카카오페이라는 또 편리한 시스템으로 만들었지만, 저는 그걸 또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악용을 하게 된 거죠. 이건 가족 눈에도 보이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즐긴다고 생각하고 하자 해서 그걸 충전하고, 정말 단시간 만에 잃고 바로 또 이제 또 다른 모르는 돈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긁어 모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깐 했던 그 한순간, 내가 완치라고 착각하고 잠깐 했던 그 한 번의 게임이 저를 다시 한 번 더 3개월 만에 재발로 만들었고, 저는 그 재발이 한 3, 4개월 동안 이전에 졌던 빚보다도 더 큰 금액을 빚을 지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그 5만 원의 완치와 5만 원의 그냥 유흥이다, 난 게임이다, 남들처럼 게임하는 거다라는 착각 때문에 좀 그렇게 다시 재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도박을 경험하고 이제 또 재발까지 하게 되고, 여러 번 이제 계속 재발했던 거 말고 진짜 완치라고 생각했는데 또 재발하고 나니까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뭔가 나는 진짜 완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할 정도인데 내가 과연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이제 지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지쳐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난 이제 센터도 다니면서 끊었다라고 했는데 또 해버렸으니까 자신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스스로 조금 어려운, 그런 무거운 생각까지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신가요? 네, 그런 시도를 또 해보려고 했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경찰 분들을 만나고, 경찰 분들이 또 그걸 또 법적으로 성인이지만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그 붙잡아 둘 수가 있더라고요. 그 보호자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난 진짜 다 내려놓으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봐라라고 했던 그 고모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번 더 주변에 좀 긍정적인 사람이 많은, 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곳에 한번 가서 한번 지내봐라. 그래서 그냥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기도 두려웠는데 그냥 가게 됐고, 고모 말 한번 들어보자고 한번 가게 됐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저는 어두웠으니까. 그 당시에 저는 아주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과 얘기하고 싶다, 뭐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말씀도 들리지도 않아요.
뭐 무슨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떤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거의 예배 끝날 때쯤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 짧은 2, 3분 정도의 기도인데 제 과거가 좀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지? 나는 이런 나쁜 일도 했었구나. 나는 뭐 이런 좋은 사람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이런 나쁜 일도 했으니 그거 반성을 하게 되고 그 짧은 순간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다음 주에 한번 갔는데 그 다음 주에는 이 한 주 동안에 저를 반성하게 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을 했네. 이런 좋은 생각을 했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더 생활해 볼까?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제 반성하는 시간, 일기를 쓰듯이 그 시간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 시간이 그 시간만을 위해서 참석을 했지만 점점 이제 저도 생각이 바뀌니까 반성을 하게 되고 저를 돌아보게 되고 점점 일주일이 조금씩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을 만나는데도 또 힘이 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또 인간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과 그 안에서 또 활동, 취미가 생기고 또 마음이 맞고 그 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경험이 쌓여서 도박과는 계속 멀어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 신뢰관계, 다시 쌓아야 되는 신뢰관계가 후유증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600일 정도를 넘게 이제 단도박을 했지만 분명히 저도 완치라고 생각했지만 재발했던 경험도 있고 그걸 봐온 사람도 있고 그걸 제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라질 수 없는 과거다 보니까 그냥 그 과거 자체가 더욱 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더 큰 신뢰를 줘야지 이제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뭐 그래도 내 주변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겠다. 제 자신이 그들의 주변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약간의 강박관념이 좀 생기는 거죠. 스스로가 좀 깔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이렇게 안 보여야 되고 더 단도박을 하기 위해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도박을 안 했다면 아예 안 하고 그냥 날것으로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만나면 되는데 뭔가 어떤 만남을 하든 간에 비즈니스적이든 어떤 만남을 하든 간에 조금 그런 나를 어디까지 드러내야 되지? 언제 드러내야 되지? 그리고 지금 드러내면 이 사람이 또 선입견이 생기지 않을까? 한국의 도박이라는 선입견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게 저에겐 후유증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고 싶은데 이게 제 주변에서 저를 아끼는 형님은 네 입으로 좀 얘기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물어보면 얘기해도 되는데 뭐 네 스스로 막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냐. 아직 한국에서는 선입견이 있고 널 아무리 좋게 봤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널 대할 수도 있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게 후유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누굴 만나든 솔직하고 싶고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너무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또 오히려 저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땐 이야기하는 편인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조금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후유증이기 때문에 완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완치라고 착각해서 재발을 한 것처럼 제가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겐 그게 후유증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너 요즘에 안 하지? 라고 하는데 제가 안 해. 근데 완치는 없대 라고 하거든요. 항상 솔직하게. 근데 그 말을 제일 싫어하세요. 야, 그 말 좀 하지 마. 그냥 안 한다고 해.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해. 근데 제가 항상 솔직하게 말해요. 나는 완치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졌기 때문에 난 진짜 완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말아라.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새롭게 이제 관계 형성이 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제 과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좀 놀랐던 게 아무리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도 뭐 뜬금없이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서로에 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하게 된 건데 다시 단도박을 하고 한 1년 정도로 저를 봐온 친구들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전혀 그 상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 좀 믿겨지지 않는다. 그냥 지금 제 1년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센터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센터를 다니면서 배우기만 했었고 근데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 이야기를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그럼 좀 강의처럼 얘기하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또 쌓여서 그런 건지 그런 친구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뭐 그렇게 난 도박도 했었고 중독자였었고 남의 돈도 이렇게 건드려 본 적도 있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치유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신앙생활이 많은 보탬이 되었고 또 지금의 나를 만들어서 내가 또 남들에게 내 경험담으로 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좀 진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더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선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더 오히려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게 또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다 보니까 인터뷰에서 그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은 거다 보니까 그거를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뭐 그런 또 축복이고 또 제가 또 남들에게 또 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진짜 뭐 한 명이라도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감동을 주거나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조차도 내가 이 경험을 헛되게 한 게 아니구나. 앞으로 진짜 이 경험을 이제 다시 재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하게만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에만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게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전달하고 또 그들이 저를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좀 더 자신감 붙으면서 더욱 더 단도박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지금 도박으로 재산이 계속 쌓이고 있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지만 나는 한 번만 충전을 한 게 아니고 정말 두 번, 세 번 쌓여서 막 수십, 수백 번을 계속해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젠 됐을 것 같아. 이렇게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 한 분이라도 이걸 제 말을 들으신다면 도박이 진짜 돈을 딸 수 있는 거면 지금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볼 필요도 없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고기를 먹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보고 계시다면 그냥 그 도박은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돈을 계속 깎아먹고 내 주변, 내 자신까지도 계속 갉아먹는다는 걸 잊지 않고 정말 지금 멈추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절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들처럼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데 저는 시간을 사용하시고 그게 교육이고 배워야 되고 그 과정이 길어질 것 같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길 만한 거,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거, 전공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내가 도박이라는 걸 다 빼고 빚을 다 빼고 봤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뭘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그런 걸 생각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면 진짜 도박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되고 점점 도박할 이유가 없어지고 오히려 이거에 더 시간을 쓰고 싶어지고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더 그러다 보면 건강하게 단도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글거리려서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고모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여기서 진짜 도박을 안 하게 되면 도박을 아예 안 한 사람보다도 더 큰 경험을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박을 하다가 끊었으니까 아예 안 해서 앞으로 할 수도 있는 사람 아니면 진짜 앞으로도 안 할 수도 있는 사람보다도 더 뭐 다른 깊이겠지만 좀 색다른 깊이 있는 그런 경험을 갖고
다시 일어선 거니까 너는 그게 절대 뭐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끊을 수 있다면 안 한 것보다도 더 좀 더 무게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짜 그 말처럼 그 전에의 경험들을 없던 경험보다 지금부터 끊을 수 있는 경험을 진짜 높게 생각하고 주변에서 말해준 것처럼 그래서 정말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미래의 돈뿐만 아니라 삶, 주변 사람들 이 모든 나로 시작되는 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혹은 그 전보다 더 그 경험을 토대로 더 좋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방향 잃지 않고 그냥 계속 자신을 좀 믿고 가치 있다는 걸 좀 믿고 계속 갔으면 단도박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보냅니다.